이달에는 또 FOMC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뉴스를 민감하게 체크하고 계실 텐데요. 대차대조표의 기술적인 확대 가능성이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뭐 재무상태표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전체 뭐 코스피가 됐든 가우스든 전체적인 시장 기업들을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선은 기업에 대한 자본금, 또 앞으로의 자산, 또 혹은 여기에 부채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상태가 어떤가를 좀 본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대차 대조표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이 촉각을 두르고 있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냐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따져서 지금 FOMC 회의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의 재정비 모습은 이런 얘기를 단둘이 하셨어요. 우리가 금융 위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금융 위기에 나타난 경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온전했던 상태로 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경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차 대조표에 대한 이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의 경제 카드로서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보이거나 그리고 또 유동성 이후에 회복된다면 채권 매입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뜻인데 일단 대차 대조표에 대한 확대 가능성은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저는 좀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완벽한 이 흐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저도 제 스스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 경기 회복을 했을 때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재정비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이 논쟁까지는 크게 염려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는 재정비하는 과정에 나왔던 금융위기 이전에 대한 수준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제조업 지수가 어제 안 좋은 결과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도 좋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성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경기 안정화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에 대한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크게 깊게 빠져들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정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 대차 대조표의 확대, 기술적으로 확대 가능성, 여기서 나온 이 의미가 뭘까요? 트럼프 말 듣겠다 이거죠, 뭐. 금리 인하로 간다. 이 그러니까 말인가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의 방향성에 힌트를 줬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 약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흐름은 달러 강세잖아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99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한테 나 재선해야 되니 네가 좀 도와줘. 미중 문제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 네가 알다시피. 그럼 소비라도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되겠니? 금리를 인하해.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딱 불거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 소비의 축이 미국이었었는데 네. 그 리먼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신용 문제 불거지고 그걸 해결해줬던 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축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갔던 거죠. 경제 성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옆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서 대시세가 터졌던 네. 거예요. 뭐 중국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이나. 그렇죠. 그런 시세 그래서 많은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리먼 사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푸른 돈이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 GDP 기준으로 4분의 1 수준까지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인상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은 금리를 동결 처리를 올해 1월 초에 하면서 지급 준비율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효과인데 네. 표면적으로는 금리 동결이라고 하지만 인상을 했을 경우 트럼프와 부딪히니까 네. 그때 이 파월 의장이 버냉키하고 이제 옐런 총재 옐런 총재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네, 여자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옐런, 네, 맞지? 자넷 옐런 맞죠? 옐런, 네. 그렇죠. 옐런 총재 맞죠? 버냉키. 전 총재요. 예, 이분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나왔던 게 지급준비 인상 조치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달러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긴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서 지금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채하고 모기지,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모기지 쪽을 건들기 힘드니까 국채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하고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좀 가겠다. 네. 그런 부분을 줘가지고 뭘 막으려고 하는 거냐면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통화 정책에서 건들기보다는 대차대조표를 활용해서 그렇게 오히려 주면서 달러 강세를 경기 막으려고 하는 부양 거예요.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두 분의 해석 들어봤습니다.